원조 맛집에서 만든 최초의 주력 전차 센츄리온 전차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2차 대전에서 벗어난 현대식 전차의 기준 센츄리온 전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센츄리온 전차는 2차 대전 이후 영국의 주력 전차로 2차 대전 이후 영국이 설계한 가장 성공적인 무기 중 하나이자 오늘날까지 각종 분쟁에서 싸운 노익장입니다. 1946년부터 1962년까지 4,423대가 생산된 센츄리온은 전 세계 수십 개국이 도입한 베스트셀러로 특히 남아공 국방부는 센츄리온을 현대화한 올리판트를 오늘날까지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국의 사랑받은 센츄리온이 받은 이름의 뜻은 고대 로마의 지휘관인 백부장 혹은 백인대장으로 전 세계에 퍼진 전차에 어울리는 이름인데요. 백인대장의 이름을 받은 센츄리온의 시작은 2차 대전 말인 194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클로드 깁이 이끄는 전차 설계국은 영국 전쟁성으로부터 새로운 전차를 설계해달라고 요청받게 되는데요. 새로운 전차는 당시 독일의 대공포이자 대전차포인 88mm를 방어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 유명한 티거의 주포이기도 한 88mm는 중전차인 셔먼전차나 T-34 전차조차도 일격에 격파하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자랑했죠. 이런 무시무시한 위력의 포의 직격탄을 방어하면서도 철도 운송을 위해 영국의 철도 규격에도 맞춰야 했는데 그래서 나온 요구사항이 중량은 41톤 미만에 전폭은 3.25m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로드 깁의 전차 설계국은 그 정도 전폭으로 원하는 전차를 만들어낼 수 없다며 배째라고 하자 영국 전쟁성은 하는 수 없이 전폭 제한을 풀어줍니다. 전폭 제한이 풀리자 클로드 깁의 전차 설계국은 새로운 전차에 2단 후진 기능과 6륜 서스펜션을 적용하고 포탑에 17파운더 대전차포와 20mm 폴스텐 기관포를 탑재했으며 크롬웰 전차에 롤스로이스 미티어 엔진을 도입하는데요. 게다가 개발 도중에 중량 제한까지 풀어주자 클로드 깁의 전차 설계국은 전차의 장갑까지 개량해서 중량이 46톤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1943년 10월에 사양이 공개된 첫 모델이 바로 A41입니다. 이런 A41의 설계를 바탕으로 영국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AEC가 서로 무장이 다른 20대의 시제 차량을 제작하는데요. 1944년 5월부터 20대의 시제 차량을 검토한 결과 센츄리온 마크 1이 채택되었고 다양한 제조업체에 800대의 생산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2차 대전 막바지부터 생산된 센츄리온은 2차 대전이 끝난 1946년 12월 영국군 제5전차연대에서 처음으로 운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센츄리온의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츄리온은 전장 7.5m에 전폭은 3.3m, 전고는 2.9m이며 중량은 51톤에 승무원은 4명이고 무장은 105mm L7 강선포, M1919 기관총 2정, M2 중기관총 1정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35km에 항속거리는 450km입니다. 센츄리온의 무장은 모델마다 다른데요. 센츄리온 마크2에서는 20mm 폴스텐 기관포가 배사 기관총으로 교체됩니다. 센츄리온 마크2는 부무장만 교체된 게 아니라 전면 장갑이 강화된 새로운 포탑과 포구 안정기까지 적용됐습니다. 이어서 센츄리온 마크3는 무장을 20파운더 대전차포로 교체하고 포탑 상부에 51mm 박격포를 추가했는데요. 센츄리온 마크3도 배사 기관총을 그대로 쓰다가 6.25 전쟁에서 보급 문제가 발생하자 M1919 기관총으로 교체했습니다. 센츄리온 마크4는 QF95mm 곡사포를 시험적으로 달아봤지만 시험에 그치고 대량 생산되지 않았는데요. 센츄리온 마크5는 포탑 상부에 51mm 박격포가 제거되고 포탑에 약간의 개량을 거칩니다. 그리고 소련의 T-54 전차를 구해다 연구한 영국은 센츄리온 마크5의 무장을 105mm L7 강선포로 교체하고 전면 장갑을 증설했죠.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마친 센츄리온 마크5는 센츄리온 마크6로 재명명됐습니다. 센츄리온은 1946년부터 오늘날까지 운용되는 만큼 영국에서는 센츄리온 마크13까지 만들었고 그 파생형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요. 원조 맛집의 히트 상품인 센츄리온의 첫 실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6.25 전쟁입니다. 1950년 11월 14일 센츄리온 마크3는 북한이 노획한 크롬웰 전차를 서울 근처에서 격파하면서 최초의 전과를 세웠습니다. 임진강 전투에서 아군 보병여단의 철수를 엄호한 센츄리온은 이 과정에서 5대를 잃었지만 대부분은 무사히 철수할 수 있었는데요. 1952년부터 여러 전투에 참여한 센츄리온은 미군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하지만 센츄리온 마크3는 포탑 상부에 기관총이 없어서 보병을 상대하기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기갑 웨이브에 대비해 서유럽에도 배치된 센츄리온
센츄리온은 2차 중동전쟁에도 투입됐습니다. 수에즈 위기로 불리는 2차 중동전쟁에서 영국은 공수부대와 함께 센츄리온을 파견해 이집트군과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베트남전에 투입된 센츄리온은 코랄 발모랄 전투에서 북베트남군 267명을 사살하고 각종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세웠습니다. 베트남에서 각종 전투에 참여한 센츄리온은 파견된 58대 중 6대가 격파당하고 42대가 손상됐으며 2명의 승무원이 사망하는 피해를 봤는데요. 1965년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는 인도군이 45대의 센츄리온을 투입했습니다. 파키스탄군의 M47-48 패튼 전차는 센츄리온의 상대가 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M47-48의 주포 대부분이 센츄리온의 장갑을 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의 바산타르 전투에서 인도군은 T-55 전차와 센츄리온을 섞어서 내보냈지만 파키스탄군에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센츄리온은 분명 뛰어난 전차였지만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중동에서 처음으로 센츄리온을 구매한 나라는 다름 아닌 2차 중동전쟁에서 영국과 싸운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가 센츄리온을 구매하자 이에 질 수 없었던 이스라엘도 다양한 나라로부터 센츄리온을 구매하거나 노획했습니다. 덕분에 3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스라엘군은 293대의 센츄리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3차 중동전쟁에서 이집트군의 센츄리온 30대를 격파하거나 노획하고 요르단군의 센츄리온도 30대를 노획했습니다. 주변에 적이 많은 이스라엘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센츄리온의 엔진, 변속기, 장갑, 사통 시스템, 무장 등 다양한 부분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4차 중동전쟁의 눈물의 계곡 전투에서는 125대의 센츄리온으로 500대의 T-55와 T-61을 격파하는 놀라운 전과를 세웠죠. 하지만 4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의 위기였던 만큼 센츄리온을 600대나 격파당하거나 노획당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손실을 메꾸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M60, M48 전차 200대를 들여오고 영국으로부터 센츄리온 400대를 들여옵니다. 1991년 걸프전에도 투입된 12대의 구축전차 버전 센츄리온은 1991년 2월 5일에 한 대가 격파당하고 다음날 사고로 인해 2대가 손실되고 맙니다. 6.25 전쟁부터 걸프전까지 다양한 실전을 치른 센츄리온은 영국과 중동 국가들 외에도 수십 개국에 달하는 나라에서 운용하는데요. 특히 남아공 국방부는 오늘날까지도 센츄리온의 현대화 모델인 올리판테를 운용하고 있죠. 센츄리온은 여러 분쟁에서 활약한 노익장이자 베테랑이지만 핵실험에 투입됐다는 독특한 이력도 존재합니다. 호주군의 센츄리온은 1953년 토템 작전이라는 핵실험에 투입됐습니다. 호주의 MU필드에서 진행된 핵실험은 9.1킬로톤 위력의 원자폭탄이 사용됐으며 센츄리온은 이러한 핵폭발을 온몸으로 받아냈는데요. 그 결과 센츄리온은 원래 자리에서 1.5m 정도 밀려났고 안테나, 조명, 잠맘경, 포방패 등이 심각하게 손상됐으며 뜯겨나간 사이드 스커트는 180m나 날아갔습니다. 만약 이 센츄리온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다면 충격파로 인해 사망했을 거란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죠. 핵폭발을 온몸으로 받아낸 낭만적인 이력 덕분인지 이 센츄리온은 아토믹 탱크라는 엄청난 별명을 얻게 됩니다. 아토믹 탱크는 그대로 유기되거나 전시당하지 않고 베트남전에 투입돼서 RPG에 맞기도 했지만 전투불능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아토믹 탱크는 호주 파머스턴의 로버트슨 병영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정말이지 총알부터 핵폭발까지 안 맞아본 게 없는 원조 주력 전차라 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에서 벗어난 현대식 전차의 기준 센츄리온 전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